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보통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비교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좋게 표현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군중 심리에서는 주식 투자가 정말 허무하게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무시당하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더 유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그래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주식 투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지금 사회 전반적인 고정관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비교할 때 어떤 집 아들이 또는 어떤 집 딸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따봉 이렇게 칭찬을 받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야, 너희 집 조만간에 망하겠구나 라든가 너희 자식 도박하는구나 이렇게 폄하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하기사 과거 증시 역사 속에서 한국 증시 투자자들이 부침이 있을 때마다 가산이 탕진되고 가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토크를 이어가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장점, 요 점도 인정합니다. 자, 가계 자산 증가에 기여를 많이 했죠. 그리고 가계 자산을 증가시킨 데 있어서 많은 빚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강제저축이 당연시 되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가 늘어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생 역전의 수익을 만든 것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도 일방적으로 마치 도박이나 패가망신 지름길인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비밀을 파헤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자,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헤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습니다만, 주식 투자도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요, 엄밀히 인플레이션의 합리적인 헤지 수단이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자산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 고정관념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주식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나라 지표라는 정부 통계 페이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생활 물가 지수를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1996년 6년 초를 100포인트로 잡고 2018년까지, 그러니까 23년까지죠.
그 기간을 지수화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생활 물가 지수는 23년 동안 116% 증가하면서 연 3.4%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물가 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물가는 그렇게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짜장면 값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활 물가는 여러 가지 재화들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이 모인 겁니다. 특정 하나만 끄집어내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예, 엄청나게 뭐 10배씩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생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은 뭐랄까 덜 실생활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현실적인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 물가 지수 상승률 연 3.4% 요것을 보시게 되면 자,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 상승률 같은 기간에 92.7% 상승했는데 연 2.9% 상승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같은 기간 141% 상승했는데 연 3.9% 상승했으니 자,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하고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천덕꾸러기 주가 지수는 어땠느냐? 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주가 지수 반토막 났어야 되죠? 반토막이 뭡니까? 감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 주가 지수는 131% 상승하면서 생활 물가 지수 수준의 상승률 연 3.7%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를 보시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주식시장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생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아파트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였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주가 지수도 따라갔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요 부분조차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주식 투자를 천대시하는 사이에 주식 투자의 장점이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더 유리한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 인정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의 장점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 자,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자주 강조드리고 증시 토크에서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싶을 정도로 제가 거의 2회에 한 번, 격회에 한 번씩은 꼭 언급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비율을 맞춰가는 그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내지는 조건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간접적인 고가 매도, 비쌀 때 일부 팔고, 그리고 간접적인 저가 매수, 쌀 때 일부 싸게 사고. 그래서 자,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원하는 상태인 블래시, 바이 로우 앤 셀 하이, 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셰넌의 도깨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리밸런싱만 반복을 해도 위험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서 제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꾸준히 들락날락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현실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불가능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부동산 투자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거의 99% 이상의 가게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게에 있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몰빵이에요. 주식 투자 몰빵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부득이하게 몰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 몰빵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부족하니까 또 은행 이런 데서 또 빚 땡겨오죠. 그리고 이거마저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자산 자체가 비유동화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자, 주식 투자에서 하는 리밸런싱 자체가 예,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자산 배분 전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결국 셰넌의 도깨비나 이런 효과를 예, 부동산 투자는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의 효과는 제가 말로만 좋다 좋다 이야기 드리니까 두리뭉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쫓아갔던 주가 지수와 아파트 가격 지수의 예, 그 비교표에서 에다 50대 50 전략의 성과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자, 생활물가 상승률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116% 증가에 연 3.4% 상승률.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1% 증가에 연 3.9% 상승. 주가 지수는 131% 증가에 연 3.7% 상승이었습니다만 50대 50 자산 배분 전략은 276% 증가에 연 5.9%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산 배분 전략만 취하더라도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데, 자, 주식 투자는 이러한 장점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이러한 장점을 향유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의 장점은 자, 행정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가 돈을 나한테 지급을 해야 될 게 지급을 안 했다고 해서 직접 본인이 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배당금 때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한국의 타권이나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행정적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제 그 골목 식당이라는 예, 수요일 밤에 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백종원 대표 나오는 그 재미있는 프로 저도 종종 보는데요. 거기 보면은 식당 하려고 식당을 낸 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당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그 프로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다양한 행정적, 세무적, 법률적 문제를 직면하고 정말 골치 썩으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때문에 저의 부동산 매매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 집안에 예,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집안 어르신이 어떤 동네에 예, 저희 동네 아니고 좀 먼 동네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월세로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가까이 월세를 그 세입자가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월세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 세입자는 건달이기 때문에 의리가 있다. 건달이기 때문에 의리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월세를 안 받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꼬치꼬치 따져봤더니 아유 이게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뭐 예, 이야기하지 못했다. 불러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가족 대회의를 거쳐가지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제가 좀 총대를 맸습니다. 와, 그런데 예, 명도 소송 끝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예, 흘러갔고요. 그 사이에 또 예, 월세 그 세입자 안 냈어요. 만나자 하는데 예, 좀 살벌한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아마 저의 신상에 생명에 여러 가지 예,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명도 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집 딱 받았잖아요. 빈집을 딱 이제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예. 10년 늙었어요, 그때. 뭐, 그전에도 조금 작은 얼굴이었습니다만, 저 때 또 팍싹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죠. 뭐, 세금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디 망가졌어요? 그러면 가서 수리도 해줘야 되고, 뭐, 변기, 뭐, 어디가 망가졌어요? 그럼 보수해야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 새요 하면서 아래층에서 막 오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공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런 행정적 그런 스트레스 전혀 없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요구를 했지. 뭐 어떤 회사가 뭐 물이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볼트 쬐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나 이런 것도 따박따박 금융기관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내가 팔았다 그러면 돈 딱 받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예,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등기 권리증 받기 전까지는 잠 못 잡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하는지, 뭐 그걸 믿고 하는 거죠라고 하지만 종종 사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주식 거래는 그런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자주 있습니다. 뭐 대토론회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동산의 단점, 주식 투자의 장점을 언급할 때, 뭐 앞서서 이제 수익률 이야기도 언급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행정적인 부분,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속상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중시 토크, 자, 좀 새로운 관점에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투자에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하신다면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다시 보셔도 되지만 칼럼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상세 보기 보시면요, 칼럼 링크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오시면은 영상에 상세한 내용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